안녕하세요. 허스키쌤입니다. 주거의 형태는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등 여러 형태가 있으나 그 중에서 신축 빌라 구입 시 꼭 확인해야 할 조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축 빌라는 누가 구매할까요?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많은 면에서 더 좋은 선택일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이 많고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도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고공상승으로 인해 선택지가 좁아져서 서울의 신축 빌라 구입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빌라의 이점은 가격이 저렴하여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지어진 빌라는 건축법의 규제가 헐거워서 입주 후 하자 보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양심적인 건축주가 지은 것은 제외해야죠. 그러나 건축법이 개정된 후 빌라도 건축법 규제를 아파트와 같이 적용받도록 강화되었어요. 필연적으로 분양가는 올라갔지만 신축 빌라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법 제52조 건축물 마감 재료, 천정, 지붕 등 내부 마감 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도 적합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건물의 마감 재료는 준 불연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상가, 빌라에 패널 형태의 천장재 시공은 무조건 금속 재질의 천장재를 써야 한다. 그래서 요즘 신축 빌라는 튼튼하게 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 빌라 분양 구입 시 주의할 점이 있고 철저히 체크해야 합니다. 신축 빌라 분양 구입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신축 빌라 분양 구입 시 주의할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용 면적을 파악하기. 신축 빌라 분양 홍보 전단이나 현수막을 보면 몇 평형 실입주금 몇만 원부터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빌라 내부 구조를 살펴보면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분명 전단지에는 32평형이라고 표현되어 있건만 막상 내부를 보면 이건 25평보다 커 보이질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법으로는 몇 평형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몇 평형을 관례처럼 사용합니다. 다시 빌라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신축 빌라 분양 구입 시에는 면적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분양가가 비싼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신축 빌라 분양 구입 시 주의할 점으로 전용 면적 확인을 첫 번째로 꼽는 것입니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 공급 면적 106제곱미터인 경우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정도 나옵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홍보 전단의 평형은 그냥 무시하세요. 빌라 분양 현장의 표현대로 32평형의 경우 106제곱센티미터이기에 전용 면적이 위처럼 85제곱미터가 나와야 하지만 통상 56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빌라의 경우 분양사무실에서 말하는 평형 또는 실사용 면적보다는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즉 등기 면적이 얼마인지 요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심하게 말하면 빌라의 평형과 실사용 면적 등등은 혼동을 주려는 꼼수이고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신축 빌라 분양 구입 시 분양가가 적정한 것인지 아니면 비싼 것인지 무엇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빌라의 분양가를 판단할 때도 보통 습관상 아파트의 평형으로 대입해서 1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소비자들이 습성을 이용해서 빌라 분양 시 아파트처럼 몇 평형이라고 표현한답니다. 하지만 이렇게 평형으로 표기를 하려면 아파트처럼 공급 면적을 표현할 때 전용 면적 더하기 주거 공용 면적만을 사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빌라 분양 현장에서는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이렇게 정직하게 하질 않습니다. 빌라 평형에는 온갖 잡다한 면적을 다 갖다 붙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장 면적에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 면적까지 집어넣어서 공급 면적 즉 분양 평형으로 표현을 하니 이러한 평형을 아파트의 분양 평형으로 혼동을 해서 빌라가 평형당 단가가 싸구나 이렇게 소비자를 현혹하려는 그야말로 꼼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신축 빌라가 준공 확정 후 매매 및 분양을 합니다. 이럴 경우는 등기부 등본 확인만으로도 전용 면적과 대지 지분 확인이 가능하지만 준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분양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 집합 건물로 되어 있지 않아 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 등본 및 토지 대장을 발급받아 소유주가 건축주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계약서에 대출이 안 나올 시 계약금을 환불해 준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책임 분양의 경우 위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금을 환불해 드리지만 악덕 분양하시는 분들에게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물 대장을 확인하세요. 신축 빌라 매매 계약 시 건물 용도가 상가로 사용해야 한다는 그린생활시설로 허가가 났지만 주거용으로 바꿔서 분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취득세가 1.1%가 아닌 4.6%라는 몇 배 높은 세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불법 구조 변경물로 판정받는다면 불법 구조 변경 범칙금이 나올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주변 시세를 확인하세요. 기존 빌라의 경우 신축 빌라보다 보통 10% 내외 저렴합니다. 다시 매도할 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것은 불법 건축물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법상 일조권 확보를 위해 4층이나 5층이 계단식으로 지어지는데 이 부분을 불법으로 확장하여 분양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여섯 번째, 소유자 확인하기.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축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사무실에 상주하는 실장이 계약서를 쓸 때 건축주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일곱 번째, 권리관계 확인하기. 건축주가 토지를 담보로 건축하는 경우 드물게 분양 후에도 별도 등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별도 등기가 있는 경우 계약할 때 특약사항으로 잔금 시 말소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생활 편의시설 확인하기. 주변에 전철 등 역세권인지 아니면 시장이나 대형마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 등 대중교통이 편한지 큰 대로변 등이 가까이 위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축 빌라 고르는 방법을 요약하면 첫 번째, 전용 면적을 파악하기. 두 번째, 등기부 등본 확인. 세 번째, 계약서 대출이 안 나올 시 계약금을 환불. 네 번째, 건축물 대장을 확인. 다섯 번째, 주변 시세를 확인. 여섯 번째, 소유자 확인. 일곱 번째, 권리관계 확인. 여덟 번째, 생활 편의시설을 확인. 지금까지 알려드린 신축 빌라 고르는 8가지를 참고하셔서 좋은 빌라를 구매하시기 바랍니다.